안녕하세요. 상추씨입니다. 잘 들리시나요? 들리세요? 네, 오늘은 2020년 12월 28일입니다. 벌써, 12월이래. 10월 28일입니다. 벌써 2020년이 거의 다 지났고, 조금 더 지나면 우리 모두 다 같이 한 살을 더 먹습니다. 한 살 더 안 드시는 분들은 아마 없겠죠? 이거는 모두에게 예외 없이 적용되는 법칙이라서 거르실 수가 없을 겁니다. 네. 한 살 더 먹으니까 한 살 더 먹는 것만큼 현명해지면 좋을 텐데, 아마 제 생각에 저는 내년이 된다고 해서 뭐 그렇게 많이 현명해질 것 같지는 않아요. 아마도. 네, 제가 생각하는 제가 제일 현명하고 어른스러웠을 때는 군대를 막 제대했을 무렵입니다. 그때부터 복학하기 전까지 공장 다니면서 학비를 벌던 시절이 있었는데, 그때가 제 인생에서 아마 제일 자제력, 절제력이 높았고 제일 열심히 살았던 그런 때가 아니었나 싶어요. 공장 열심히 다니면서 한 100만원 받으면 한 90만원에서 95만원씩 저축을 했던 것 같아요. 뭐 꼭 저축을 많이 한다고 해서 그게 뭐 엄청 열심히 살고 뭐 더 훌륭한 사람이고 뭐 어른스럽고 그런 거는 아니긴 한데, 어쨌든 그때는 나름 주야간 2교대로 생산직을 다니면서 시간도 최대한 허투루 쓰지 않으려고 노력도 많이 했었고, 그 당시에는 제가 5월달인가에 제대를 했는데, 그해 12월달 정도까지는 좀 게임을 많이 했었고, 그 다음 해 1월달부터는 신년 목표로 게임을 좀 끊어보자 라고 생각을 해서, 그 뒤로는 한참 동안 또 게임도 안 하고 열심히 그림 연습하면서 뭐 복학 준비하고 그랬던 시절이 저도 있었습니다. 말이 조금 옆으로 샜는데, 저는 비록 내년이 돼도 올해보다 더 현명해지지 못하겠지만 영상을 들으시는 구독자분들, 아니면 혹시라도 거의 없으시겠지만 처음 와서 제 목소리를 듣고 계시는 분들 모두 내년에는 조금 더 현명한 사람이 되셔서 본인이 원하는 삶의 방향대로 나아가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되게 오랜만에 상주씨 채널에 브이로그 영상을 올렸어요. 아마 이 영상을 내일이나 한 모레쯤 올릴 것 같으니까 며칠 전에 보셨겠죠? 진짜 별다른 내용은 없고, 퇴근하면서 고기 사서 집에 와서 고기 구워 먹고 혼자 떠드는 영상이에요. 원래는 상추씨 그 라디오 컨셉으로 영상을 거의 한 3번, 4번 정도 찍다가 뭔가 좀 구려가지고 계속 업로드를 못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래선 안 되겠다, 브이로그라도 좀 올려보자 해가지고 좀 급하게 찍어서 올렸었는데, 원래 상추씨 채널을 처음 시작했던 이유는 정말 다 내려놓고 부담 가지지 않고 기존의 강과장 채널 구독자분들 중에서 영상 업로드가 좀 더 자주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분들을 위해서 요거 정도도 좋으면 보세요, 약간 이런 느낌으로 시작을 해서 진짜 부담 없이 되게 자주자주 올리려고 생각을 했었는데, 요즘에 강과장 채널을 안 해서 그런 거일 수도 있고, 상추씨 채널도 시작한 지 이제 한 2달 넘었나? 조금 가다 보니까 약간 너무 구린 영상은 좀 못 올리겠더라고요. 중간에 갑자기 제가 말을 하다가 말이 끊긴다든지 뭐 그렇게 되면은 뭔가 그런 거를 다시 이렇게 뭐랄까 좀 원활하게 다시 대화를 제가 혼자서 말하는 거를 이어가면서 영상을 좀 이렇게 뭔가 능숙하게 찍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돼서 한번 NG가 나면 그냥 끊어버립니다. 그러고 다시
촬영을 하거나 그러기에는 그냥 갑자기 머리가 좀 멈춰버리는 느낌이 들어서 네, 몇 번 올리려다가 실패를 했었는데 네, 오늘은 마음을 다시 비우고 혹시라도 수면제가 떨어지신 분들을 위해서 네,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무슨 이야기를 해야 될까 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오늘 점심에 그냥 뭐 편의점 도시락 먹고 저녁에 집에 와서 밥 먹고 회사에선 일했어요, 뭐 이런 이야기는 사실 뭐 많이 해도 구독자분들께 뭐 특별한 뭐 감흥을 드리기에는 좀 쉽지 않을 것 같아서 오늘도 사실 영상을 이걸 찍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생각을 많이 했는데 네, 어렵게 영상을 켰어요. 네, 뭐 사실 근데 그냥 직장인 사는 게 다 그렇죠. 그냥 회사 갔다가 뭐 집에 와서 밥 먹고 자고 뭐 사실 그게 대부분이기 때문에, 물론 뭐 퇴근하고 정말 미래를 위해서 열심히 자기 개발도 하시고 뭐 그런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딱히 그런 부류의 사람은 또 아니다 보니까 네, 요즘에는 그냥 잘 쉬고 잘 놀고 있습니다. 강가장 채널을 이제 영상을 업로드를 안 하면 시간이 많이 남을 테니까 그 시간 동안 좀 다른 무언가를 해보자, 약간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시간이 많아도 뭘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강가장 채널 할 때는 맨날 바쁘다, 시간이 너무 없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그냥 다 핑계였던 것 같아요. 정말로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으면 없는 시간을 만들어내서라도 할 텐데, 요즘에는 시간이 정말 많지만 정말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제 모습을 보면서 반성을 좀 하면서도, 아니야, 난 쉬려고 유튜브를 쉬고 잠깐 휴식을 취하려고 한 거니까 난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고 휴식을 하고 있는 거야, 약간 이렇게 생각을 하기도 하고 네, 혼자서 정신이 좀 오락가락 네, 하고 있습니다. 다들 어떻게들 지내시는지 네, 궁금하네요. 저는 요즘에 그렇게 지냅니다. 그리고 또 집에 와서 또 이것저것 하기가 좀 힘든 게, 강가장 채널 같은 경우 지금 쉬고 있고 나중에 아마도 뭐 언젠가는 복귀를 아마도 하겠지만, 어쨌든 저는 이제 일종의 투잡을 하다가 이제 원잡만 하는 거잖아요, 회사 일만. 그러다 보니까 뭐 평소보다 회사 일에 조금 더 집중해서 낮에도 회사에서 평소보다 좀 더 열심히 네, 집중해서 빡 하고 있어요. 평소에 최대치의 집중력이 100이라고 했을 때 평소에 뭐 한 60, 70 정도로 집중해서 했다면 요즘에는 한 80에서 간혹 가다가는 100% 집중해서 일을 할 때도 있는 것 같아요. 네. 저희 팀원들이 들으면 아니 맨날 구석탱이에서 별로 하는 것도 없는 것 같은데 무슨 100% 집중해서 일을 한다는 거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그 구석탱이에서 나름 이런 잡일 저런 잡일 네, 이것저것 하고 있으니까 내가 구석에서 논다는 생각은 하지 말길 바란다, 우리 팀원들아. 네, 어쨌든 방금은 저희 팀원들한테 한 이야기예요. 네. 사실 옛날에는 팀장 되면 그냥 놀고 먹는 줄 알았는데, 또 하다 보니까 완전 또 놀고 먹는 거는 아니고, 뭐랄까, 예전만큼 뭐 야근을 많이 한다거나 뭐 그러지는 않다 보니까 육체적으로는 조금 더 편한 것 같기는 한데, 확실히 팀원들을 뭔가 일을 좀 잘 할 수 있게끔, 팀원들이 야근을 거의 안 하면서도 우리 팀한테 주어진 업무를 최대한 빨리 끝낼 수 있도록 중간에 계속 확인하면서 어떤 것들 때문에 딜레이가 되는지 체킹도 좀 하고 그런 역할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 와중에 또 제 욕심이긴 하지만 또 제 개인적으로는 아니구나. 어쨌든 회사에서 실무 일도 같이 병행을 하고 있어서, 예전에는 거의 관리 위주로만 했었었는데 요즘에는 또 저도 작업 욕심이 약간은 또 있다 보니까 작업도 같이 좀 병행을 하면서 하고 있다 보니까
좀 팀원들이 예를 들어서 컨펌을 좀 받으러 안 오고 조금 여유가 있을 때는 제가 또 실무를 하는데 크게 어려울 건 없는데, 제가 뭔가 어떤 한 가지 업무를 이제 맡아서 하고 있는데 중간중간에 좀 바빠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팀원들 일하는 것도 또 봐줘야 되고, 이제 다른 곳에서 온 업무 같은 것도 확인해 줘야 되고, 막 이런 것들이 또 갑자기 바빠질 때가 있는데, 그러니까 제가 어떤 업무를 하나를 이제 물어서 하고 있다 보면은, 하고 있을 때는 그렇게 바빠지면은 이제 정신이 좀 너무 없어지는 그런 상황들이 좀 생깁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어쨌든 예전보다는 정신력을 조금 더 많이 쓰고 있다 보니까 집에 와서 특별히 뭔가를 좀 더 이렇게 생각하고 뭔가 좀 아이디어를 짜내고 이러기에는 뇌를 좀 너무 많이 사용한 상태이다 보니까 조금 힘든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아마도. 예. 그리고 요즘 쉬면서 생각을 하는 거는, 그래도 그 전에 거의 한 2년 동안 어떻게 회사 다니면서 일주일에 영상을 2개씩 그래도 좀 거의 꾸준히 올렸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면서, 대단한 엄청난 영상을 올렸던 건 아니지만 그래도 참 꾸준히 그렇게 했던 제 자신에게 좀 그래도 열심히 했다, 이런 말을 조금 해주고 싶더라고요. 유튜브도 벌써 시작한 지 2년 하고도 한 달 정도가 지나가는데, 한 2년 전에 회사 이제 월급이 밀리면서 나도 이제 회사에 얽매이지 말고 나만의 좀 무언가를 해보자 싶어서 사업 같은 거 하기에는 사실 좀 겁나고, 그래서 그 당시 한참 유튜브를 이 사람 저 사람 많이들 시작하던 시기였어 가지고 그래 나도 유튜브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참 열심히 나름 했었었는데, 유튜브를 또 좀 하다 보니까 혹시라도 듣고 계신 분들 중에서 유튜브를 하시는 분들이나 하시려고 하는 분들, 근데 조금 더 성장시키려고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한 말씀 좀 드려보자면, 물론 제 말이 정답은 아니고 저도 굉장히 헤매고 있는 입장이다 보니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 자체가 굉장히 우스운 상황이라고 느껴지기도 하는데, 뭐랄까, 그 영상을 잘 만들고 영상미가 화려하고, 내가 예를 들어서 원래 막 글을 잘 쓰던 사람이어서 내 주장을 잘 조리 있게 전달할 수 있고, 그런 것들도 사실 다 중요하긴 한데, 유튜브를 좀 하다 보니까 약간 유튜브 그 문화에 좀 익숙한 사람들이 유튜브에서 성공을 하는 게 조금 더 빠르지 않나, 그런 생각이 약간 듭니다. 요즘에는 뭐냐면, 그냥 평소에 유튜브를 즐겨보고 유튜브에서 유행하는 것들에 대해서 조금 평소에 빠삭하게 알고 있고, 그리고 뭔가 댓글 같은 것들 이런 것도 좀 자주 여기저기 채널에다가 좀 달면서 뭐랄까, 정확하게 표현은 못하겠는데 어쨌든 좀 유튜브스러운 사람들, 유튜브를 즐기고 유튜브 문화에 대해서 좀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유튜브를 해서 좀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보통 이제 간혹 가다가 이제 어떤 분야에 대해서 좀 해박한 지식이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이 유튜브를 좀 시작했다가 성과가 생각보다 안 나가지고 이제 그만두거나 이렇게 슬퍼하시는 분들을 가끔 보는데, 그냥 단순히 내가 원래 본업에서 얼만큼 일을 잘했고 많이 알고 있고 얼만큼 대단했고 이런 것도 중요하긴 한데, 유튜브 문화 자체를, 유튜브 생태계를 너무 모르거나 이러면은 조금 적응하기 힘든 부분들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들이 많이 들어요. 저 같은 경우도 초창기 때 구독자를 꼭 늘리기 위한 행위는 아니었는데, 초반에 유튜브 시작하고 나서는 평소보다 더 이런저런 채널들 돌아다니면서 댓글도 많이 달고 그렇게 했었어요. 그게 보통 보면은 막 뭐랄까 하여튼 이런 이상한 아이디 같은 것들로 내거 뭐였더라,
하여튼 뭐 영상 없이 뭐 구독자 500명 달성하기 뭐 이런 류의 막 채널들, 그런 채널들이 있어서 약간 어그로성으로 해가지고 여기저기 막 돌아다니면서 댓글 달면서 이제 구독자들이 들어오게끔 유도하는 뭐 그런 방식이었다기보다는 그냥 정말 순수하게 그 채널에 가서 그 채널 영상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고 그 영상에 대한 감상평이나 아니면 그 영상을 본 다른 사람들과 좀 나누고 싶은 이야기나 느낌에 대해서 되게 성심성의껏 채널에다가 댓글을 달면 뭐랄까, 그 댓글을 보고 타고 제 채널로 들어오시는 분들이 또 있어요. 그렇게 하다 보면 또 이제 구독자가 늘기도 하고 여기저기서 조금 더 알아봐 주는 사람들이 생기기도 하고, 저 같은 경우는 초창기 때 약간 가계부나 이제 미니멀리즘 이런 컨셉으로 시작을 했다 보니까 유튜브에서 이제 제가 유튜브 시작하고 나서 검색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미니멀리즘 관련된 채널들 아니면 절약 관련된 채널들 검색을 되게 열심히 해서 좀 활발하게 활동하시는 분들, 근데 뭐 구독자가 너무 많지는 않은 뭐 한 500명에서 한 5,000명 사이 이런 채널들을 영상들을 많이 보면서 영상 자체로 많이 배우기도 하고, 거기에도 댓글을 쓰다 보면 그 댓글을 보고 타고 넘어오는 그런 경우들도 있고, 근데 제가 올리려고 하는 주로 올리는 영상들과 너무 이제 동떨어진 주제의 채널들에 가서 댓글을 다는 것보다는 저랑 좀 비슷한 영상을 올리시는 분들, 예를 들면 뭐 미니멀리스트면은 미니멀리스트 관련된 영상들을 올리시는 분들, 그런 데다 이제 올리면 아무래도 제 댓글을 보고 들어왔다가 영상에 이제 결이 비슷하다 보니까 제 영상 시청까지 이어지는 경우들도 있고, 구독도 눌러주시는 분들도 있고, 뭐 그런 식으로 초창기 때 채널을 키우려고 작은 노력들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 딱 보면은 이 사람이 내 영상을 보고 댓글을 쓴 건지 아니면 그냥 쓴 건지 대충 느껴지거든요. 유튜브 운영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근데 저는 정말 그냥 그 모든 채널들을 다 재미있게 봤었고, 나름 그 채널 채널 그 운영자분을 좋아하는 감정으로 성심성의껏 댓글을 달다 보니까 어떻게 하다가 서로 이제 알아보기도 하고, 구독자분들이 또 넘어와 주셔서 초창기 때 뭐 그런 식으로 성장을 좀 했던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이 어떤 채널을 이제 운영하고 있는데 조금 성장이 좀 더딘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시면 자기가 올리는 그 분야에 관련된 영상만 보실 게 아니고 이런저런 영상 같은 것들도 보시면서 댓글 같은 것도 달지는 않더라도 사람들이 이런 영상에는 어떤 댓글 다는구나 이런 거 확인도 한번 해보시고, 그리고 아까 제가 했던 것처럼 나랑 비슷한 주제의 영상을 올리는 채널에 가서 정말 제대로 진하게 소통도 좀 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구독자가 좀 느는데 도움이 조금 될 수도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팁이랄 건 없었네요. 어떻게 보면 되게 당연한 거일 수도 있고, 사실 구독자를 늘리는데 직접적인 영향이 또 있는 거는 아니다 보니까, 어쨌든 저는 처음 유튜브를 시작할 때 뭐 특별하게 엄청난 끼가 있다거나 뭐 엄청나게 말만 하면 막 빵빵 터지는 사람이라거나 아니면 뭐 엄청난 저만의 전문 분야와 뭐 그런 지식이 있었다거나 그런 상황에서 유튜브를 시작한 게 아니었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짜잘한 노력들을 했었는데, 네, 어쨌든 그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또 막 예전에 한참 강가장 채널의 영상들 중에서 제가 좀 드립을 좀 자주 치고 좀 웃기려고 노력을 했던 영상들에 이제 간혹 가다가 이제 드립이 좋다, 뭐 드립력을 어떻게 키울 수 있냐, 뭐 이런 댓글들을 또 많이 달아주시기도 했었었는데,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제가 볼 때 드립력을 키우는 거는 유명한 채널에 가서 그 영상들의 댓글들을 한번 연구를 해보세요. 정말로 재미있는 댓글들이 많고
아, 어떻게 이 영상을 보고 이런 식으로 발상을 해서 이렇게 재미있는 댓글을 다는 걸까? 약간 이런 생각이 드는 댓글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면은 그거를 그냥 보고 감탄만 할 게 아니고 나도 어떤 채널에 가서 그 채널의 영상을 그냥 1차원적으로만 보는 게 아니고 조금 더 깊게 본 이후에 어떤 식으로 좀 드립을 칠 수 있을지 좀 생각을 해서 연습도 좀 해보고 댓글 쓰는, 재미있게 댓글 쓰는, 아니면은 꼭 웃기지 않더라도 어떤 식으로 사람들의 공감을 이끌어낼 수 있을지 그런 댓글도 좀 연구를 해서 여기저기 또 달아보시고, 그러다 보면은 또 그게 굉장히 뿌듯해요. 저 같은 경우도 유튜브를 원체 많이 보고 구독하는 채널도 많고 좋아하는 유튜버들도 많다 보니까 정말 여기저기에 댓글들 많이 달고 다니는데, 간혹 가다가 진짜 좋아요가 뭐 몇천 개씩 달리는 그런 댓글이 있을 때도 있어요. 그럼 유튜브 채널 운영하는 것과는 별개로 좋아요가 많이 달리면 좋은 게 뭐냐면 기분이 좋아요. 네, 기분이 굉장히 좋고 좀 뿌듯하고. 근데 문제는 그렇게 좋아요나 댓글이 많이 달리는 상황이 되면은 이제 유튜브 알람이 조금 자주 뜰 수 있다는 점, 그거는 어떻게 보면 약간 좀 귀찮을 수도 있기는 한데, 어쨌든 좀 본인이 관종기가 있다면 여기저기 댓글을 또 많이 달고 다니시고, 그런 유명 채널에 댓글을 좀 많이 연구를 하시다 보면 드립력이 좀 올라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벌써 20분 동안 혼자 떠들었는데 오늘은 또 제가 이렇게 20분 동안이나 떠들 수 있을 거라 생각을 못하고 책을 한 권 좀 읽어드려야겠다 싶어가지고, 제목은 로또는 꽝이고 내일은 월요일, 이런 책이고, 이 책은 이제 제 구독자분께서 쓰신 책인데 보내주셨어요. 이하루 작가님이신데, 예전에 인스타 DM으로 글을 몇 번 주고받고 예전에도 책을 한 권 보내주셨는데, 사실 이 책도 보내주신 지가 꽤 됐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걸 다 읽고 리뷰 영상이라도 하나 좀 만들어 봐야겠다, 그게 책을 받은 거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사실 죄송하지만 아직 읽지를 못해서 이번 기회로 한번 책을 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귀여운 책이에요. 앞에 이렇게 일러스트도 있는데 굉장히 좀 심플하면서 귀여워요. 요즘 스타일의 약간 일러스트인 것 같아요. 목차를 좀 읽어드릴게요. 제1회 월요일이 싫어요. 회사가 질려요. 모두가 생각하는 거겠죠. 저는 월요일만 싫은 게 아니고 매일매일이 싫습니다. 출근하기는. 특히 졸리면 더 출근하기가 싫은 것 같아요. 그래서 회사를 좀 때려치고 싶다, 이런 생각을 안 하려면 평소에 체력 관리를 잘 해놓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아침에 출근할 때 졸리면 진짜 때려치고 싶거든요. 그래서 회사를 자꾸 때려치고 싶은 생각이 든다 라는 생각이 드시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평소에 체력 관리를 잘해서 최소한 아침에 일어났을 때 졸린 상태로 일어나지 않게끔 연습을 하시면 퇴사 욕구가 약간은 사라지실 수도 있어요. 그 다음 목차를 또 쭉 읽어드리자면, 월요일 회사는 위험해. 월요일 회사는 위험하죠. 출근길에 찍은 재난 영화의 마지막 장면. 굉장히 궁금해하게 만드는 목차네요. 이렇게 에세이류의 책을 또 읽다 보면 목차 같은 거 읽다가 궁금해지는 목차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럼 이 궁금한 목차가 나를 왜 궁금하게 만들었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럼 내가 유튜브 영상을 만들 때 유튜브 제목에다가 이걸 어떤 식으로 좀 응용을 할 수 있을까, 이렇게 또 연구를 하다 보면 유튜브 제목이나 썸네일 만드는데 약간의 도움이 되실 수도 있어요. 근데 물론 저도 제목이나 썸네일을 대체로 잘 못 뽑기 때문에 별로 쓸데없는 조언일 수도 있는데, 저는 어쨌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은 작고 귀여운 월급이 들어오는 날. 보통 대개의 경우에 월급은 작고 귀엽죠. 갑질은 꽉 막힌 고속도로와 닮았다. 갑질을 당하셨나봐요, 회사 다니면서.
외로운 요일, 월요일, 열일. 라임을 또 좀 맞추시네요. 약간 래퍼로서의 소질이 있으신 것 같기도 하고. 나에게도 어린 상사가 생겼어요. 말만 들어도 굉장히 빡친 상황이죠. 상사가 새로 생겼는데 나보다 나이가 어려요. 근데 아무리 봐도 나보다 일도 잘 못하는 것 같은데 자꾸 쓸데없는 걸로 날 갈구고, 이러면 진짜 회사 생활 굉장히 힘들죠. 꼰대질을 당하더라도 나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한테 꼰대질을 당하는 게 차라리 나아요. 나보다 어린 사람한테 꼰대질 당하면 굉장히 힘들죠. 회사 가기 싫어서 병원에 갔다. 이런 분들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원래 월급은 욕값이래요. 지금 이 정도 목차를 몇 개 읽고 있는데 굉장히 힘든 회사 생활을 하신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고, 우디는 장난감이 아니었다. 그 다음에 제2회 퇴사는 씩씩거리며 씩씩하게. 좋네요. 그러니까 이런 에세이 책들을 좀 많이 읽다 보면 이런 식으로 약간 좀 이렇게 제목을 쓸 수 있구나, 이런 글을 쓸 수 있구나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런 걸 이제 슬쩍 어디다 적어놨다가 똑같이 쓰지는 않더라도 이런 식으로 응용할 수 있는 상황을 좀 찾아가지고 제목 같은 데 쓰던가, 아니면 자막 같은 거 넣을 때 이제 이런 자막 하나 넣어주면 지루하게 브이로그 영상을 막 보고 있다가 이런 자막 하나 딱 나오면 괜히 그냥 좀 재미있는 영상 같아 보이고, 그런 경우들이 꽤 있어요. 10분짜리 영상이라고 하면은 사실 10분 내내 웃기는 거는 거의 불가능하고, 제가 볼 때 한 10분 중에서 중간에 한 서너 번 정도만 약간 피식할 수 있는 그런 자막 같은 걸 좀 넣어주면 보통은 영상을 다 보고 났을 때 재미없어, 약간 이런 생각은 좀 안 드는 것 같아요. 제 경우에요. 제가 영상을 볼 때는 제 기준은 그렇습니다. 물론 더 좀 빡빡하신 분들은 10분 동안 그냥 계속 웃겨야 된다, 뭐 이런 분들도 계실 수는 있긴 한데, 저는 한 10분 영상 정도면 그 중에 한 3번 정도를 나를 웃겨주면 그 영상은 나름의 값어치를 했다라고 개인적으로 느끼는 편이에요. 그래서 저도 최소한 10분짜리 영상이면 한 3번 정도는 그래도 웃음 포인트를 넣으려고 노력을 하는 편입니다. 퇴사 후 1년 8개월간의 4단계 심리 변화. 퇴사 후 1년 8개월 동안 4단계 동안 심리 변화가 있으셨던 거 보면 그 뒤로는 취업을 안 하셨던 게 아닐까라고 한번 추측을 해봅니다. 퇴사해보니 돈은 허구가 아니더라. 그쵸? 돈은 허구가 아니죠. 저도 회사 다니다가 1년 못 돼가지고 진짜 더러워서 못 해먹겠어가지고 때려쳐야겠다 했는데 모아놓은 돈이 생각보다 많지 않아서 그만두지 못했던 아주 슬픈 경험이 있습니다. 연애 권태기와 직장생활 권태기의 7가지 공통점. 그 다음은 감정적인 퇴사는 현실적인 내일로. 그쵸. 퇴사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성적으로 판단해서 계획을 잘 세우고 퇴사를 하고 싶어도 대개는 감정적으로 퇴사를 하게 되죠. 참다가 어떤 포인트를 누가 딱 건드리면 하면서 그냥 그만두는, 저 같은 경우도 그랬어요. 첫 회사를 그만둘 때 진짜 한 7, 8개월을 고민을 했는데 계속 참으면서 그래도 열심히 다녔거든요. 근데 어느 날 회식에서 그 상사분이 저에게 딱 한마디를 건넸는데 너무 진짜 못 들어주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날 바로 그만두겠다고 찾아갔죠. 그렇게 저도 감정적인 퇴사를 했고 그 이후로 현실적인 휴식 기간을 가졌습니다. 치밀한 퇴사자와의 인터뷰. 요즘에 이 치밀한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여기저기서 되게 많이 쓰이던데, 특히 그 김영하 작가님 인스타그램에 보면 약간 치밀한 식사였나? 치밀한 한 끼였나? 그런 식으로 표현을 많이 하시던데, 이 치밀한이라는 단어가 어디다가 갖다 붙여도 약간 좀 재미있어지는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제3회 일도 사람도 리셋하고픈 월요일. 강력한 한방보다 산만한 잽이 필요해. 무인도로 퇴근하고 싶다. 호기롭게 호구에서 탈출하기. 왜냐면 거절은 어려운 거니까. 일요일에 출근하면
월요병이 나아진다? 그죠? 이거 말이 안 되는 소리죠. 대부분 이런 헛소리를 또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네. 일요일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일요일에 출근을 했어도 월요일에 출근하면 또 월요병이 있더라고요. 혼밥으로 소속감을 느낀다. 제4화 쓸데없이 회사 생활을 이롭게 하는 것들. 쓸데없는 질문의 힘, 쓸데없는 감동의 효능, 쓸데없는 욕의 부작용, 쓸데없는 일정의 지속성. 제5회 회사 가기 싫어서 받은 심리 상담. 나는 괜찮지 않았다. 대충 정신과 상담을 받으신 건가 하는 추측을 좀 해봅니다. 어떤 영상이었나 뉴스였나 해서 봤는데 정신과 상담을 받으러 온 사람들 중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는 멀쩡하다, 나는 괜찮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많이 한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상담하시는 의사 선생님들이 좀 곤욕스러운 경우들이 있나 봅니다. 아빠를 닮아가고 있던 딸. 불안을 안고 사는 사람의 민낯. 그래, 웃지 말고 울자. 아직 불행하지 않다면 아직 행복하단 의미죠. 내 발로 간 심리 상담의 솔직 후기. 부록. 매일 상상해도 질리지 않는 로또 1등. 로또에 대한 또 생각을 부록으로 넣으셨네요. 로또 1등에 당첨되려면 로또 1등 당첨자 행동 강령. 에필로그. 기어코 주말도 온다. 네, 이런 식으로 목차가 되어 있어요. 굉장히 귀여운 고양이 그림과 함께 목차만 읽어봐도 굉장히 또 궁금증이 이렇게 뿜뿜 솟아나는 것 같아요. 네, 한 번쯤 읽어보세요. 저도 다 끝까지 읽어본 책이 아니라서 너무 좋으니까 꼭 읽어보세요, 추천합니다, 이런 건 아니고요. 그냥 구독자분께서 보내주신 거니까. 에세이 종류 좋아하시는 분들이시고 나는 그냥 간혹 한 달에 한 두세 권 정도씩은 에세이 책을 구입한다. 특별히 엄청나게 따지고 에세이 책을 사는 건 아니고 그냥 제목 보고 대충 마음에 들면 산다, 이런 분들은 서점 갔을 때 한 번쯤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냥 작가님께서 책만 보내주신 것이고 저에게 일원의 금전적인 지불도 없었다는 점 밝혀드리고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 요즘에는 조금 잠잠해지긴 했는데 한참 그 뒷광고 논란이 엄청나게 있었죠. 요즘에는 진짜 그렇게 쓸데없이 뒷광고 하다가 잘못 걸리면 아주 큰일 나기 때문에 절대 그런 짓을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뭐 걸리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보면 구독자를 또 기만하는 행위이다 보니까 절대로 그런 짓을 하시면 안 됩니다. 저도 하지 않겠습니다. 프롤로그를 조금만 읽어 드릴게요. 기억 후 월요일이 왔다. 일요일 밤 입안에 휴지를 쑤셔놓고 울었던 이유. 어느 일요일 밤 나는 불 꺼진 방에서 닭똥 같은 눈물을 흘렸다. 결혼 전 부모님 집에 얹혀 살 때였다. 가족이 뜯어말린 퇴사하고 여행하기로 돈을 탕진하고 돌아와 회사에 다니던 시기. 빈털털이었던 내가 직장생활 힘들어 하고 꺼이꺼이 운다면 엄마는 등짝 스매싱을 날릴 뻔했다. 재갈을 물었다. 아니, 휴지를 입안에 쑤셔놓고 음소거를 해야 했다. 그런데 말이다. 눈물이란 게, 흐느낌이라는 게 브레이크가 없다. 한번 터지면 눈물샘이 마르고 코가 막히고 입안에 밀어넣은 휴지가 축축하게 젖어야만 끝이 났다. 퇴퇴퇴! 울고 나면 마음이 한결 가벼워질 줄 알았는데 눈물과 땀으로도 배출되지 않는 괴로움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당시 나는 매일 새벽 5시 50분에 일어났다. 씻고 준비하고 문을 나서면 새벽 6시. 떠밀리듯 지하철에 올라 뭉개지며 이동하다 보면 어느새 회사였다. 오전 7시에 도착하면 7시 30분에 시작할 회의를 준비했다. 아침형 인간을 선호하는 팀장이 주도하는 이 회의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30분씩 진행됐다.
와, 팀장이 압치명 인간이면 힘들죠. 네. 보고할 거리가 없을 때는 그냥 대화가 이어졌다. 팀워크란 이름으로, 소통이란 단어로, 성과란 목적으로 버티는 그 시간은 매일 야근까지 이어지는 업무의 효율을 떨어뜨리곤 했다. 그러나 아무도 이런 진실을 팀장에게 말하지 않았다. 다들 묵묵히 버틸 뿐이었다. 일도 일이지만 관계도 원만하지 않았다. 이직한 회사는 텃세가 심했다. 아, 텃세 진짜 힘들죠. 텃세. 제가 아는 분도 이직하고 텃세를 좀 당했다고 하는데, 사실 텃세가 없어도 새로 간 회사는 사실 힘들 수밖에 없는데 텃세까지 있으면 굉장히 또 끔찍하셨을 것 같네요. 실제 성격보다 날카로워 보이는 인상을 지닌 나는 왕따를 당하기 적합한 부류였다. 업무 환경도 편하지 않았다. 예를 들면 업무 내용이 나에게만 전달되지 않는다거나 나도 몰랐던 나와 관련된 엉뚱한 정보가 사람들에게 퍼져 있다거나 어렵게 내뱉은 의견도 무시되기 일쑤였다. 여기에 팀장은 한술 더 떴다. 벅찬 업무를 몰아주며 나를 살피기 급급했다. 한 동료에게 그 과정이 지나면 우리 식구로 인정해 줄 거야 라는 이야기를 들었지만 그다지 전투력이 생기지 않았다. 그저 몸과 마음이 피폐해질 뿐이었다. 더 큰 문제는 퇴근 후였다. 나는 부모님의 가벼운 잔소리도 참지 못했다.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 가서 눈 흘긴다더니 회사에서 받은 스트레스를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에게 풀고 있었다. 내가 생각해도 최악이었던 나는 그때가 처음이었다. 마지막 문장이 굉장히 와닿네요. 회사에서 받은 스트레스를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들에게 풀고 있었다. 뭔가 살짝 찡해지는 그런 문장이네요. 네, 이 정도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에 써있네요. 퇴사가 아닌 출근을 선택한 당신을 위한 노동 권태기 극복 에세이. 네, 오늘도 혼자서 한 30분 넘게 40분 가까이 또 떠들었네요. 중간에 책도 조금 읽었고요. 이렇게 보니까 제 손이 엄청나게 크게 나오네요. 네, 오늘은 노트북 카메라로 찍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재밌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어요. 네, 다음에 또 별일 없는 일상이겠지만 저의 일상 이야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이야기했더니 목이 좀 따끔따끔하네요. 물 한잔 마시고, 지금 벌써 11시가 거의 다 되어가서 이제 물 한잔 마시고 양치질하고 자야겠습니다. 그럼 다들 편안한 밤 되세요. 안녕.